이번 섹션은 논리 함수인데요. 우리가 if 함수 굉장히 잘 사용되는 함수죠. if가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면이라는 건 또 뭘 뜻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조건식이 참인 경우 값 1로 가고 거짓인 경우 값 2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 if 조건 참 거짓 이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값 1로 가는 거고 거짓이면 값 2를 갖다가 반환한다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if 조건 참 거짓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부문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F2 누른 다음에 지금 는 if A8 여기 지금 100이 들어있잖아요. A8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여기 지금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100이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는 A8 이꼴 100은 100이랑 같다면 조건이니까 같다면 if 문에서는 같다면 if 문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100이다. A8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100이랑 같다면 100이다. 참. 그 다음에 100이 아니면 100이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주겠습니다. 엔터를 칠까요? 지금 A8 셀이 100이니까 100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99로 바꾸면요. 10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생김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는 if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러니까 A8에 있는 데이터하고 100이랑 같다. 뒤에다 뭘 붙여야 돼? 같다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은 큰 따옴표 반드시 큰 따옴표 100이다. 큰 따옴표 문자 열들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 얘는요 참 그리고 뒷부분에 거짓 100이 아닐 경우에 펠스일 경우에 100이 아니다 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뭐 하면 얘는요 참이 되는 거죠. 참. 이 조건이 참일 때 100이다 라고 뿌려주는 거고 그 조건이 펠스 거짓일 때는 100이 아니다 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요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ifs s가 하나 더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을 여러 개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식 1이 있고 참인 경우에 값 1. 그다음에 조건식 두 번째가 있고 참인 경우에 값 2.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127개까지 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ifs입니다. ifs도 한번 볼까요? ifs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하나 볼 거냐면 얘를 먼저 하나 볼게요. 지금 홍길동 한 엑셀 이렇게 점수가 쭉 입력이 되어 있고 결과에다가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이거예요. 는 if b의 2의 점수가 90 이상이면 그죠? 90 이상이면 장학생 이렇게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 점수는 여러 가지 지금 범위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면 장학생이고 그리고 또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참 그리고 거짓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봐야 돼요. 다중 if가 되는 거죠. if b의 2의 점수가 70이냐 그러니까 b의 2의 점수가 90 이상이냐 그렇다 장학생 b의 2의 점수가 70 이상이냐 그렇다 그러면 보통 그리고 9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닌 그 밑에 점수는 노력하세요 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문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게 되면 60 노력 요함 70 이상은 보통이잖아요. 55는 노력 요함 100은 90 이상이니까 장학생 45는 노력 요함 이렇게 나타내는 if를 두 개 썼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ifs예요. ifs. 여기 보세요. 얘를 조금 늘려서 한꺼번에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ifs는 이렇게 ifs라고 한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면요. 아까 같은 경우 if문을 계속 썼잖아요. if 이런 식으로요. 얘는 ifs는 딱 하나만 써요. 이렇게 그래 놓고 뒤에다가 A2에 있는 점수가 90 이상이냐 물어봐요. 네,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A 또 if문이 나왔나요? 안 나와요. ifs의 특징입니다. 그냥 물어봐요. A2가 80 이상이냐? 네. 너 B. if 안 물어봐요. A2의 점수가 70 이상이냐? 네. C. 만족하면 A2의 점수가 60 이상이냐? 네. D.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ifs예요.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있는 true는 뭐냐면요. 90 이상도 아니고 8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고 60 이상도 아닌 애들. 네. 그런 애들은 F.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s입니다. if문하고 다르죠? if문은 if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ifs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쓰시겠어요? 앞으로요. ifs를 쓰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또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ifs의 효과예요.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 가겠습니다. 스위치, switch. 이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도 스위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전기 스위치라 그러잖아요. 한 번 누르면은 불이 켜지고 한 번 누르면은 불이 꺼지고 스위치는 전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스위치는 스위치 함수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품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MKPSX 그 다음에 제품명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F2를 눌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 함수는 스위치 전환하라, 바꿔라 이런 뜻이잖아요. A2에 입력되어 있는 값 제품 코드잖아요. 여기 이제 M이 입력되어 있는데 M이면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위치 전환시켜라, 바꿔라. M이면 모니터라는 걸로 바꿔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스위치 함수입니다. switch 스위치 바꾸다, 전환시켜라. A2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M이면 모니터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거 설명 필요 없잖아요.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그죠?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없음. 얘도 중요하죠. 없음. 얘는 왜 중요하냐면요. 스위치에서 M이면 모니터,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근데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 코드 없는 코드를 입력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없음이라고 표시하라 이거야.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엔터. M이면 모니터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 지우고 나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볼까요? K 키보드, P 프린터, S SSD. X는요 없어요. 없음. 바로 이겁니다. 잘못된 없는 코드를 입력했을 때는 없음 이렇게 뜨게끔 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스위치예요. 그래서 ifs하고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NOT 조건식, NOT는 아니 옳시다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식의 결과에 반대, 조건식 결과에 반대로 반환한다. NOT. 그다음에 AND는 둘 다 만족했을 때 그리고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참이면 true, 나머지는 false.
OR 또는이잖아요. 하나만 만족해도 조건 중 하나 이상만 참이면 true예요. 그 다음에 true는 참, false는 거짓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미 if문은 배웠고, 이 OR 뭐야? 에라인 경우면, 에라이면 이런 뜻이에요. 이 OR 에라. 오류인 경우면 이 수식이 제대로 된 수식이에요. 그럼 결과값이 나가는 거고, 이 수식이 오류예요. 그러면 오류 발생 시 표시되는 값, 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if 에라도 굉장히 잘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의 사를 B의 사로 나눴어요. 그러면 A의 사를 B의 사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A의 사는 뭐예요? A의 사는 300이잖아요. B의 사는요? 0이잖아요. 300을 0으로 나누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오류가 떨어져요? 디바이드 에러가 떨어지잖아요. 샵 div는 디바이드, divide 나누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스펠링은 중요하지 않고요. div는 아셔야 돼요. 슬래시 0으로 나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오류 메시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만 봐도 0으로 나눴을 때의 오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떨어지는 경우에 여기 보세요. 는 if 에라 이 RROR A2를 B로 나눠요. 나눴는데 문제 없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가는 거고,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 에러가 생겼다, 그때는 수식 오류 이렇게 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뭐 대신에? 이 오류 메시지 대신에, 얘 대신에 이렇게 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엔터. 지금 100을 10으로 제대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가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얘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수식 오류라고 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식 오류가 뜨게끔 얘 대신에, 그게 바로 if 이 RROR if 에라 함수예요. 에러가 생겼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러가 생겼다면, 그 다음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if 100이랑 50이랑 비교해서 100이 더 크다, 참이면 크다 아니면 작다, 이런 식으로요. if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조건 참 거짓.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크다. 그러면 뭐가 돼요? 더 크면 참이잖아요. 참. true라고 표현할게요. true, true. 그 다음에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다? 얘는 뭐예요? false잖아요. false, 거짓이잖아요. 그럼 and라는 애는 둘 다 tt일 때, 참일 때 참이 되는 애잖아요. 하나가 f가 되면 and는 f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false가 됐다는 얘기고, 좌우지간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or 또는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커요. 참이죠. 참. 그 다음에 100하고 50하고 비교했는데 50이 더 크대요. 얘는요, 거짓이죠. false. 그런데 or이라는 애는 또는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d하고 or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반대. 100하고 5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크죠. 맞죠? 참이죠. 그런데 not이에요. 이거에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false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alse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찾기와 참조함수.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lookup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lookup. lookup이 무슨 뜻이에요? look은 보다잖아요. 보다. look. L. 이 look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O에서 O가 눈처럼 생겼잖아요. look. 보다. 그다음 lookup 그러면 위를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다, 찾다 이런 뜻이 돼요. lookup이라는 게 눈으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V루컵이 있고 H루컵이 있어요. V루컵. V 같은 경우는 버티컬. 버티컬은 열이란 뜻이에요. 열. 세로. 그래서 여기에 열 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H루컵. 허리젠틀 그럼 무슨 뜻이죠? 수평. 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 번호가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V루컵 가겠습니다. 이 V루컵은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는다. 열이 영어로 vertical, 그래서 V루컵이에요. 찾는다, 루컵. 그래 놓고 그 지정한 열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또 갈까요? H루컵. 얘는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요. 행.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V루컵은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고 H루컵은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는다가 루컵. 그래서 열 찾는다, V루컵. 행에서 찾는다, 행, 허리젠틀, H루컵. 그래서 H루컵 같은 경우 지정한 행에서 대응하는 값을 반환시킨다.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CHOOSE choos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선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값이 1이면 값 1, 2면 값 2 이렇게요. 그래서 검색값이 1이면 값 1을, 2면 값 2. 그래서 순서대로 값을 갖고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같은 경우는 범위, 행, 열. 이걸 그냥 머릿속에 쏙 암기해 두세요. 인덱스, 범위, 행, 열. 그래서 이 범위에서 행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가져옵니다. 예를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V루컵 G의 4를 찾으래요. G의 4는 뭐예요? 여기 한 엑셀이라는 학생을 찾아와야 돼요. 어디서? B의 4에서 2의 6, B의 4에서 2의 6. 여기서 이 범위에서 특히 첫 번째 열에서 한 엑셀을 찾습니다. 그러면 정보왕 한 엑셀 찾았네요. 한 엑셀 여기 있습니다. 찾았어요. 첫 번째 열에서. 그 다음에 요 4는 뭘 뜻하는 거예요? 열번호. 그러니까 지금 성명 얘가 열번호 1이 되고, 필기 얘가 2가 되고, 실기 얘가 3이 되고, 평균이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엑셀에 4열에 해당되는 값 82.5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런데 뒤에 콤마 0은 뭐냐? 반드시 한 엑셀하고 똑같은 성명, 그 얘기야. 그래서 82.5가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 H루컵 G의 5를 찾으래요. G의 5는 뭐예요? 2500이라는 이 점수를 가지고 B의 9에서 2의 10, B의 9에서 2의 10 어디예요? B의 9 여기잖아요. B의 9에서 2의 10인데 여기인데 H루컵이니까 행에서만, 여기에서만, 그죠? 뭘 갖고 와요? 2500을 찾아요. 2500을 찾는데 지금 2500 아니죠? 2500 아니네요. 그럼 2500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3000, 얘도 2500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뒤에다가 여기 지금 2를 줬고 이건 행이에요. 그 다음에 콤마 0을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생략하면 뭐냐면 2500보다 아래쪽으로 근사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00이 300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에 해당되는 2행값, 여기가 1행, 이번에는 여기가 1행이 되고 여기가 2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0이 3000은 안 되니까 아래로 근사치 여기서 1행, 2행, B를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H루컵이에요. 좌우지간 V루컵은 첫 번째 열에서 찾고 H루컵은 첫 번째 행에서 찾는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인덱스 B의 3에서 2의 3, B의 3에서 2의 3. 칠판을 좀 지우고 새로 가겠습니다. B의 3에서 2의 6, B의 3에서 2의 6 여기에요. 이렇게 인덱스 범위를 줬고, 여기서 3,4라는 건 뭐예요? 3행 4열, 1행 2행 3행 한 엑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4열, 1열 2열 3열 4열. 그럼 뭐예요? 82.5가 된다는 얘기죠. 82.5 왔잖아요. 바로 이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그 다음 또 갈까요? choose, CHOSE 선택하라. 3이에요. 3이면 1이면 오렌지로 가고 2면 고구마, 3이면 양파, 4면 복숭아, 5면 사과. 근데 지금 여기가 3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양파로 간다. 그래서 결과가 양파가 나왔다라는 거죠. VLOOKUP 먼저 보겠습니다. VLOOKUP. 지금 지역 여기 서울 요금 5,000원 여기에 이렇게 표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얘가 열 형태잖아요. 열 형태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열 구조로 돼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죠. 지역명 서울은 요금이 5,000원이고 천안은 만원, 대전 15,000원, 양산 2만원, 부산은 3만원이에요. 이렇게 요금이 돼 있고 이 요금은 이제 언제든지 상승 또는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입력하니까 요금이 뜨게끔 할 거예요. 지금 서울이 5,000원이잖아요. 대전은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대전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15,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부산은 얼마일까요? 3만원. 자, 이렇게 나오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수를 썼느냐? 바로 이거예요. VLOOKUP 열에서 찾아라. 열 형태잖아요. 지금 여기 지역명이 이해하셨죠? look 눈 보다 up 위를 통해서 이렇게 봐라. 검색. 그 다음 BA1이면은 지금 여기 얘잖아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서 찾아요? DA1에서 EAU, DA1에서 EAU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열, 여기서 찾는다고요. 만약에 지역명이 첫 번째 열이 아니면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그게 VLOOKUP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2가 뭐냐면요. 지역명이 1열, 여기가 1열, 요금이 2열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막 복잡해지죠. 아, 뭔 소리야 또, 그죠? 갖고 와야 되는 열을 지정해줘야 돼요. 2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그 다음에 0. 얘는요. 반드시 똑같은 값. 부산하고 똑같은 애들. 양산하고 똑같은 값. 이런 뜻이에요. 복잡하죠. BA1 부산을 여기에서 찾아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그래 놓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어쩌라고요? 2. 두 번째에 있는 열의 값을 가져와라. 0은요. 부산하고 똑같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VLOOKUP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HLOOKUP 보겠습니다. HLOOKUP 같은 경우는 얘는 생김새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행 개념으로 생겼잖아요. 행. 아까 VLOOKUP은 이렇게 열 개념이고 얘는 지금 행 개념이잖아요. 행과 열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HLOOKUP 그 다음 BA1 천안을 찾아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천안을 찾아가지고 2는 뭐야? 두 번째 행 천안에 해당되는 두 번째 행의 값 똑같은 걸 갖고 와라. VLOOKUP과 HLOOKUP 행이냐 열이냐 그 개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대전이라고 입력을 하면 15,000원 오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마찬가지로 3만원 오잖아요. 이게 바로 HLOOKUP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추주 가겠습니다. 추주 CHOSE 추주 함수라는 거는 선택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추수 3인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에러가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 하나 2라고 입력하면 둘이라고 뜨는 거죠. 결론적으로 추주 함수라는 거는 요 번호에 따라서 1이면은 하나라고 뜨는 거고 2면 둘. 근데 3이면 아까 오류 떨어졌잖아요. 그거예요. 3이면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밸류 오류가 떨어진 거고. 자, 여기 가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주함수라는 거는 요 번호에 의해서 이 번호에 의해서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지금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그거예요.
미드 함수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에서 하나를 가져와요. 주민등록번호 8번째에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게 주민등록번호 8번째에서 하나를 가져오는 함수예요. 미드 함수 기억나시죠? 몇 번째에서 몇 개. 지금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드 8번째에서 하나를 갖고 와요. 주민등록번호. 그럼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거잖아요. 좌우지간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추주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남자 여자 성별을 가려내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1이니까 남 2면 여자 2 여자 1 남자 1 남자 4 여자 3 남자 이렇게요. 1, 2, 3, 4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시켜주고 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남녀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choose mid를 쓴 거다. 얘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성별 구분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choose 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 한번 가겠습니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A1에서 C2, A1에서 C2잖아요. 1,3은 뭐예요? 1행 3열 수박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2행 2열 엔터 1행 2행 1열 2열 망고.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 코드가 1, 2, 3, 4, 5가 돼 있고요. 학년 코드가 1, 2, 3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학과 코드가 3이고 학년이 2학년이에요. 그러면 학과 코드가 3이고 학년이 2학년이면 체육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학과 코드가 4입니다. 4. 그 다음에 학년은 2학년이에요. 학과 코드가 4면서 학년이 2학년이면 노천극장이네요. 이렇게 노천극장.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함수 가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썼죠. 는 인덱스 CA2에서 2의 6, CA2에서 2의 6은 여기에요. CA2에서 2의 6. 여기에서 행열 가지고 가져와라. 행은 GS3, 열은 HS3.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이렇게 해서 체육관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체육이 핸들을 드래그 하게 되면 각각의 학과 코드 학년에 맞는 강의실이 나온다라는 거죠. 학과 코드가 4, 그 다음에 2학년 노천극장 맞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 인덱스 범위 그 다음에 행렬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건데 얘는 보면 범위가 지금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는 인덱스 G의 10에서 H의 10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G의 10에서 요 부분 여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G의 14에서 H의 15 여기잖아요. 색깔 보시면 돼요. 얘는 여기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나눠 놓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둘둘둘 이렇게 냈어요. 둘둘둘 그러면 앞에 있는 얘는 행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행 2열이에요. 여기서든 2행 2열의 값을 갖고 오는 건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2는 뭐냐면 두 번째 범위 여기요. 여기서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1이면 얘고요. 결론적으로 두 번째에 있는 이 범위에서 영역형,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영역형 인덱스인데 2행 2열, 1행 2행 1열 2열 이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영역형 인덱스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주고 앞에 있는 둘들은 행렬, 맨 뒤에 있는 2는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거, 얘도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다. 거듭 강조해 드리고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매치 함수인데요. 우리가 매치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어요? 일치시키다, 일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뭐 그게 왜 매치 같은 경우는 뭐 시합, 뭐 또 성량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자료값과 바로 요거 일치하는 배열 요소를 찾아서 중요한 건 상대 위치, 몇 번째 행이냐, 몇 번째 열이냐,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치 함수 하나만은 가지고는 뭘 못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다른 함수와 혼합을 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지금 매치 함수 간단한 거 먼저. 지금은 여기 보세요. 매치 일치하는 걸 찾아라. 2의 원. 2의 원은 지금 여기에요. 고객명 김선이라는 고객이 A2에서 AU 요 색깔 보시면 돼요. A2에서 AU 여기에서 0 똑같이 첫 번째를 일치하는 위치는 한엑셀 김선 두 번째 행이잖아요. 결과는 두 번째 행 2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김선 말고 뭐라고 칠까요? 우리 곽영일 하나 둘 셋 3이잖아요. 위치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는 윤진이 1, 2, 3, 4 네 번째 행 위치잖아요. 이렇게 가져오는 게 매치 함수예요. 그러니까 매치는 그냥 일치하는 것만 그 위치만 가져오는 역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 위치 1이든 2든 3, 4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덱스랑 합쳐지면 인덱스 A2에서 BAU 는 이렇게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요거에 의해서 행값을 갖고 와요. 아까 이름에 따른 행값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무조건 열값을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이열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적 포인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 해당되는 누적 포인트를 가져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김선 고객의 행 위치는 2잖아요. 2행 그 다음에 여기가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 의해서 인덱스 함수에 의해서 여기에서 행 김선 고객의 2 그 다음에 열 2행 2열 1행 2행 1열 2열 포인트 40을 가져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인덱스 매치 함수의 조합이에요. COLUMN 컬럼 그러면요. 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열. 그래서 컬럼 그러면은 열 번호를 갖다가 구해오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ROW 로 그러면은 행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 번호를 구해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컬럼 열 번호. 그다음에 ABCD 그 열 번호. 그다음에 ROW 행 번호 1행, 2행, 3행 그 행 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S가 붙어요. 컬럼즈 그러면은 얘는 열들의 수 복수니까. 그 다음에 ROWS 그러면 뭐야? 행들의 수 행수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 지우고요. 여기가 지금 몇 행이에요? 1행이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번호를 알고 싶어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현재 1행이에요. 1행 나오잖아요. 그리고 채우기 했는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ROW는 그냥 행번호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갈까요? 여기다가 COLUM의 컬럼은 무슨 뜻이 있다? 열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C열은 몇 번째 열이에요? 세 번째 열이잖아요. 3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요. D열은 4열이잖아요. 1, 2, 3, 4, 5, 6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ROW 컬럼 행번호 그죠? 열 번호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ROWS 가로 열고 행들의 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이 몇 개? 총 7개잖아요. 그겁니다. 엔터. 7개 나오잖아요. 그냥 간단한 함수예요. 그다음 또 갈게요. COLUMN 컬럼 S 열의 개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이 몇 개예요? 1열, 2열, 3열이잖아요. 3개. 간단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A1 셀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열은 몇 컬럼이에요? 1이잖아요. 1열. 그 다음에 컬럼 B의 6. B의 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B의 6이라고 해도 B가 B열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2열. 2가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D의 2, D요. D. A, B, C, D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4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 Z, B의 1에서 D의 4. 그러면 B, C, D 3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Z, 얘가 문제인데 얘는요. 좀 신경 쓰실 게 있어요. 여기는 이게 이제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데 열은요. 콤마로 구분을 해요. 콤마라는 건 지금 얘고 열은 콤마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행은 행세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세미콜론이잖아요. 행세. 그러면 지금 1, 2, 3 3열이죠. 3열. 요게 3열이 되는 거죠. 1열, 2열, 3열. 그죠? 3열.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행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2행이 되는 거죠. 2행.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거는 컬럼즈 열의 수잖아요. 열의 수. 열이 몇 개요? 3개잖아요. 그래서 3이 나온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행세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ROW 행 번호를 구해오는 건데 1년 번호를 구할 때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을 해줘요. 이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ROW B의 5 그러면은 ROW는 행 번호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의 5 그러면 5행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오는 거죠. 행 번호. 그 다음에 ROWS 행들의 수 C의 3에서 2의 7인데 D가 행 번호잖아요. 3, 4, 5, 6, 7 5개잖아요. 그러니까 5행 행들의 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행세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니까 얘가 1행이 되고 얘가 2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2가 왔다라는 거죠.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는요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번호 1년 번호 1, 2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이 3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3이 없어지고 1, 2, 4,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는 ROW를 썼어요. ROW 가로 가로 닫고 -2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가 1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를 해요. 이랬을 때 여기는 지금 행 번호에서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 빼기 1은 1, 3 빼기 1은 2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행을 삭제를 했다 했을 때 보세요. 1, 2, 3, 4 번호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1을 1년 번호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라고 하는데 이 D가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라는 거고요.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um 뭐 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앞에다 D를 붙입니다. 그래 놓고 이 D 함수는 무조건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이 범위가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 범위가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합을 구하고자 하는 그 필드가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D 함수는 모든 형식이 다 똑같아요.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
맨 뒤에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이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썸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 이 필드는 필드명 또는 주소, 그 다음에 그 열 번호를 갖다가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의 합계를 구한다. dsum, 합계를 구한다. dsum,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Average, d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average다. 그럼 평균을 구한다. 뭐의 평균? 이 필드의 평균. count 뭐예요? 필드의 개수, 수치, 필드의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count a all 모든 필드의 개수를 구한다. 이미 우리가 배운 함수에다가 d가 붙은 것 뿐이에요. dmax는요 뭐예요? 최대값, 필드의 최대값. dmin 필드의 최소값. var 뭐예요? 분산, 그죠? 필드의 분산값. stdv 표준 편차, 그죠? 표준 편차 값을 구한다. 그 다음에 get이라는 거는 갖고 오다는 뜻이에요. 필드의 값을 추출한다, 갖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product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곱하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곱한 값을 구한다. 그래서 d 함수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데이터베이스가 오고 범위가 오고 그 다음에 필드,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와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연금의 합을 구하겠다. 보세요. 지금 합이니까 dsum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의 7, A1에서 D의 7, 이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D의 1 합을 구할 D의 1 연금, 과장 연금의 합이니까 여기는 연금이라고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닫아도 되고 D의 1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1열, 2열, 3열, 4열이잖아요. 4라고 해도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마지막에 뭐가 온다? 조건 범위 A9에서 A10, A9에서 A10 과장의, 그러니까 직책이 과장인, 그죠? 연금의 썸 합을 구하라. 그러면 과장만 연금을 다 합 더한 거죠. 이번에는 평균 dAverage 똑같은 거죠. dAverage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라고 제가 넣어드렸어요. 1열, 2열, 3열, 4열 연금, 그 다음에 A9에서 AC 마찬가지로 직책이 과장, 이렇게 되면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연금이 16만원 이상, 16만원 이상 디카운트 A1에서 D의 7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범위가 B의 9에서 B의 10 바뀌었죠. B의 9에서 B의 10 연금이 16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그걸 갖다가 카운트하라, 인원수를 카운트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 직책의 총원이에요. 디카운트 A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직책이에요. 이게 바뀌었어요. 직책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A9에서 A10, A9에서 A10 직책이 과장인 뭐야? 카운트하는 거죠. 직책에서 카운트하는 거죠. 근데 카운트 A 같은 경우는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리지만 A는요 직책, 텍스트도 헤아려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장 중에서 최고 연금액은 뭐예요? 맥스 함수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D의 1 연금, 최고 연금액이니까 최고는 맥스, 연금액은 여기고, 과장이니까 조건은 직책이 과장, A9에서 A10 됐네요. 이번에는 최저연금 민, D민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D의 1 연금이니까, 그 다음에 과장이니까 과장에 A9에서 A10 마찬가지로 직책 과장, 이렇게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DVAR 분산을 구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D의 1 그래 놓고 조건 범위. 이번엔 표준 편차 STDV, 나머지 거는 똑같다라는 거죠. 과장의 연금의 표준 편차니까.
이번에는 이제 과경일 연금을 추출해 오는 거예요. Dget이죠. Dget 가져오다. Dget 가져와라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DA1 연금. 그 다음에 조건은 A12에서 A13, A12에서 A13 성명이 과경일 이렇게요. 과경일 연금 D의1 그 다음에 추출이니까 D의 get 이렇게 해서 10만원이 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D 프로덕트 얘는 이제 곱하는 거예요. D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 범위 D의 1 그 다음에 조건은 B의 12에서 B의 13 대리예요. 대리 그러니까 B의 12에서 B의 13 직책 대리 그래서 대리 조건 여기고 그 다음에 D의 1 연금의 곱이니까 D 프로덕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D 함수고 D 함수의 형식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필드 맨 마지막에 조건이 온다라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섹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